이번 주는 고용 주간입니다. 어제는 졸투 구인 이직 보고서가 업데이트가 됐죠. 10월달 졸투 구인 건수가 873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10월달 자료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고점을 찍고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혹자는 이런 말을 하죠. 코로나 직전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완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보다는 완만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대표적인 근거가 이 잡 오프닝에 있다고. 오늘은 이런 잡 오프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면에 담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간극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구인 이직 보고서가 갖고 있는 특성과 달라진 환경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응답률이 될 수 있겠죠. 제가 모든 설문조사에 있어서 응답률을 항상 보여드리는데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 응답률 9월달까지 집계된 내용이 32%에 달합니다. 절대 응답률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가파르게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를 거치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낮은 응답률이 가리키는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 계절 조정에 대한 상당한 왜곡 여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률이 낮다라는 것은 데이터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60%를 넘어가던 구간이었는데 뚝 떨어졌죠.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뒤틀린 경제 지표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상당히 높은 고용지표라든지 경제지표가 나왔을 때 코로나 전후에 달라진 환경을 지표가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는 구인 건수가 873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 그래프 보시면 요 위치죠. 9월 달보다 61만 7천 건이 줄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930만 건이니까 훨씬 하회를 한 것이고 전달인 9월달 935만 건보다 더 낮게 잡혔는데요. 사실 이 9월달 수치는 하향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9월달에 발표됐던 졸트는 955만 3천 건이었는데 이번 달로 나오면서 935만 건으로 20만 건 정도 감소됐죠. 이렇게 줄면서 집계가 됐음에도 61만 7천 건이 줄은 것이고요. 만약에 애초에 하향 수정된 정도로 9월달이 집계가 됐으면 5만 6천 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4만 7천 건이 줄어드는 게 9월달 졸트보고서였습니다. 이제 와서 하향 조정을 해놓고 제 기억으로는 이때 당시 졸트보고서가 증가를 하니까 시장에 글쎄요 채권 시장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5만 6천 건 증가가 아니고 14만 7천 건이 줄은 게 돼버린 꼴이니까 지금 사실상 이 정도의 데이터 마사지는 글쎄요. 사실상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너덜너덜해진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의심이 될 정도죠. 비단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중요 데이터들이 다 이런 식의 패턴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9월달 졸트보고서 말씀드릴 때도 8월달 것도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참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채용 공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점을 찍고 빠르게 줄었지만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코로나 직전 500만 건보다는 높은 레벨이다. 이거를 주장하시죠. 따라서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의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간극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잡 오프닝, 졸트 보고서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허술한 집계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금 보시게 되면 관련 논문에서 신규 채용을 한 기업의 42%가 사실상 구직 공고를 내지 않은 기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논문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기업들의 구인 건수를 집계하는 데이터이다 보니까
얼마나 구인 활동에 적극적인 집계 방식을 허용하냐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 관련 동료나 지인들에게 뭐 이런 구인 활동을 한다라는 것도 포함을 하기도 합니다. 그 활동 범위가 너무 넓고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집계된 졸트 보고서의 구인 건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언제 조사를 했냐라는 이 시점과 또는 다양한 요소에 인해서 그 수치가 부풀려질 수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허술한 집계 방식이 있다라는 거, 이 한계를 좀 먼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따라서 지금 현재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가 1.35명이다. 이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분석이 될 수 있다. 구인 건수가 873만 3천 건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떨어졌긴 했지만 아직 높은 레벨이다 이거죠. 그래서 실업자로 나눠보면 1.34명이다. 물론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겁니다. 좀 크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집계가 된 것이죠. 지금 10월달 실업자가 650만 6천 명이거든요. 여기에 아까 구인 건수 873만 3천 건을 나누면 지금 요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1.34. 그러니까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가 1.34개. 안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위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이 1.2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높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게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치가 뭐 1.5, 1.6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달 집계가 되면서 급격하게 1.34까지 떨어진 것이죠. 이제는 1.2 코로나 직전 수준과 어느 정도 유사한 레벨까지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이걸 반대로 나눠보면 구인자 수당 실업자 반대로 나눈 것이죠. 그러면은 0.7이 됩니다. 다만 0.744 소수점까지로 가게 되면 여전히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를 많이 보시죠.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 이거나 사실 이거나 같은 데이터입니다. 근데 여전히 1.34개, 실업자 한 명당 1.34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급격한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 자리라고 집계된 내용 자체가 이게 873만 3천 건인데, 글쎄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졸트의 생각보다 허술한 집계 방식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게 가장 치솟았을 때가 거의 2를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작년 말만 해도 1.9배까지 올랐다가 지금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1.34배까지. 그만큼 구인 건수도 줄고 실업자가 늘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졸트 보고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10월달 전체 고용, 전체 채용 건수는 18,000건이 줄었습니다. 고용률로 3.7로 0.1%포인트가 더 떨어졌죠. 구인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실제 채용이 된 건 오히려 18,000건이 줄었습니다. 이 준 의미를 좀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뜻은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구인율과 고용률의 간극이 지금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지금 고용률은 3.7이고 구인율은 5.3이거든요. 뭐 구인율도 줄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간극이 예전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붙어서 움직이던 게 벌어졌죠. 이거는 달라진 고용 환경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상당한 중복 계제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또 과도하게 집계되는 구인 건수의 특성, 아까 제가 논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서 이제 이민자 정책 등의 여파가 얽혀 있다고 보여지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높은 구인 건수가 사실상 중복해서 게재된 가능성도 있고, 또는 과도하게 집계될 가능성도 있고, 또는 미국인들로 채울 수 없는 일자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로 채울 수 있는 일자리인데 이민자 정책으로 인해서 저임금 노동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구인 건수는 많아졌지만 사실 실제 채용은 글쎄요,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구인 건수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실제 채용, 실제 고용이 계속 줄고 미비하게
500만 건 수준에서 유지가 됐거든요. 이거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고용 건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실제 채용이 늘 500만 건 수준에서 유지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 간극 차이가,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이 간극 차이가 왜 벌어졌고, 우리는 이 벌어진 빈 일자리를 과연 정말 급격한 경기 충격을 완충해 줄 수 있는 효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 채용 건수가 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경제적 효용이 없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빈 일자리로 있는 이런 구인 건수는 생각을 달래보면 없는 일자리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채용은 좀 줄었고 전반적인 퇴직자는 5만 1,000건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퇴직 내용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이직은 18,000건이 감소했습니다. 해고는 32,000건이 늘었어요. 해고가 좀 늘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기타 퇴직도 38,000건 정도 늘었고, 전반적인 이 지금 퇴직 현황 5만 1,000건이 늘은 부분은 사실 그렇게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이 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변화율로 보게 되면 특별하게 의미 있을 정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직자 18,000건이 줄었죠. 마이너스니까. 이 자발적인 퇴직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이직률이 2.3%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한마디로 이직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졌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렇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직을 하려는 노동 변화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직하려는 노동 수요가의 변화가 없다면 이게 어떤 내용의 구인 건수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동떨어져 있는, 중복 게재되어 있는, 또는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건의 공고를 올리고 더 나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회사의 방식의 변화일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현재 나와 있는 일자리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반증이죠. 이 이직률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임금 상승도 뚜렷하게 의미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더 나은 제안이 있다면 결국 이 자발적인 이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줄었다라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이 해고자, 직접적인 해고자 수가 늘긴 했죠. 32,000건 정도 증가를 했지만 전반적인 해고율로 보더라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해고가 빠르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시장에 본격적인 위축이 일어난 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물론 맞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게 아니고, 이런 실업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같이 샤메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 노동, 해고 관련된 지표가 그래요. 이거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틀고 증가하고 있는 이 추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추세가 형성되면, 트리거가 촉발되면 단기간에 치솟게 되는 특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해고도 그런 식으로 봐야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졸트의 구인 건수는 선행 데이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여드렸지만 이 인디드 채용 공고를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졸트의 구인 건수, 결국 이 취업 사이트 인디드의 추세에 따라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졸트 보고서는 사실 놀라운 데이터도 아니고요. 지난달인가 이렇게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그때 당시도 제가 사실 이 자료를 갖고 와서 큰 의미가 있는 반등이 아니다, 결국에는 이 인디드의 추세의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천천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졸트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과열이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높은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 873만 3천 건이 있는 숫자 그대로 보기보다는 응답률도 그렇고요.
뭐 논문에서 게재된 부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간극이 벌어진 부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벌어졌죠. 이 고용률과 구인율의 이 간극 차이가 결국에는 이 빈 일자리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좀 정립해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구인 건수에 대한 왜곡된 부분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500만 건 수준이던 구인 건수가 코로나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2배가량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무슨 특별한 마술방망이도 아니고 일자리 수가 이렇게 2개 늘어났다라는 거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 채용 건수도 다 500만 건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리를 해보시면 지금 1.34라는 실업자명단 구입 건수를 보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건 매우 나이브한 경기 전망이 될 수 있다. 저는 졸투보고서를 갖고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